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요. 뭐 편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고 네. 일상 대화처럼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지. 자,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오늘 또 여기 우리 품위용에 한의원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오늘도 제가 또 우리 또 원장님 또 우리 이 품위용의 우리 또 그 교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또 오신 한 분 모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백성은입니다. 성헌. 백성훈님. 네. 예, 경상도시네. 네, 포항입니다. 아, 포항. 네. 아, 고향이 포항이시고 예, 예. 여기가 이제 메디일 한의원인데, 네. 그죠? 예, 유튜브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제가 책을 많이 쓰는 작가니까 책을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요즘 저 개인 유튜버 시대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나중에 유튜브를 찍어서 등록하고 올리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좀 필요하죠. 예, 예. 일단은 뭐 여기가 한의원, 이제 우리 여기 항상 이 베트남의 우리 교민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건강이나 이런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응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부족하다. 이런 병원 쪽에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응급 환자들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의료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거를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운 또 교민들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급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친절을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24시간 오픈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오시면은 뭐 가끔씩 11시, 12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예. 이 한의학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소호흡기만 아니라면 네, 네, 네. 전부 다 응급처치 가능하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네. 24시간 문 두드리면 열려 있다. 네, 제가 언제나 여기 상주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샤틀을 안 내립니다. 예, 여러분, 뭐, 교민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베트남을 찾으시는 이런, 뭐, 이렇게, 여행차 오셨던, 사업차 오셨던 이런 분들도, 품위영에 계신 분들은, 급하면 우리 메디엘 한의원으로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네. 근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네. 이런 이건, 이 공약입니다. 이게 뭐,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저는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얼빼미형이라서 아, 예. 하루에 보통 잠은 3, 4시간 정도 자고요. 네. 보통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집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네, 백 원장님, 제가 이제 한의원 뭐 특히 한의학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 중에 한 명이지만 네. 보통 그 한의학이라 하면 침, 뜸, 약,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기본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세 가지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주로 전공으로 하시는 게? 그건 기본적으로 3가지는 하고, 네. 그리고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온 따주기요법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급하게 챘다, 네네. 호흡이 안 된다, 네네. 그럴 땐 사일침으로 따주면은 즉시 아. 풀리는데요. 아, 그게 사실 양방병원보다도 더 효과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네. 급체라든가. 네, 예를 들어서- 급체. 예.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중증 외과 굉장히 피를 줄줄 흘린다든지 네네네.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어. 외상 외과로 가야 되지만 예, 그렇죠. 예. 그 외의 내과적인 부분은 응급처치가 다 가능하죠. 양방으로 이제 그런 어떤 치료하는 거 빼고는 외과 예, 예. 치료 빼고는 중증 외상이 아닌 경우는 다 응급처치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체질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체질 전문인데요. 체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똑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를 먹었는데 한 사람만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죠, 그럼 많죠. 네, 그게 이제 체질 때문인데 그런 경우는 체질에 맞는 응급 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음식하고 이게 궁합이 안 맞는 경우는 아닙니까? 음식 궁합보다는 네.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한 사람은 뭐 비브리오균이 조금만 들어가거나 네네. 바이러스를 일으킬 수 있는 뭐 알레르겐이 조금만 들어가도 예. 바로 식중독이나 그리고 이제 그 급성 대장 증후군에 걸리고요.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횟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뭐 다음날 물어봐요. 너 괜찮냐? 네네. 그래, 그렇죠. 근데 나는 괜찮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게 이제 말하자면 체질에 따라 다르다. 네. 간 기능이 좋은 체질은 아무거나 먹어도 전부 다 해독 가능한데. 소위 말하는 쌀을 먹어도 저 소화시킨다. 뭐 이런. 네,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해독 기능의 차이 때문에 그날 평상시에는 굉장히 괜찮다가 네네네. 그날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네. 바로 해독 처리를 못해서 저 앞에 이제 앉아 있는 문제가 생기죠. 민경창 씨가 좀 저 요즘 예민해가지고 네. 얼핏하면 아파요. 저 친구도. 예, 근데 어린 놈이 저보다. 아, 예. 근데 보면은 보통 이제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 생체 에너지 흐름이 좀 떨어진 거죠. 네. 운동 관리를 비롯해서 음식 관리 그리고 이제 체질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드라마 저 같은 62년생 갑장 그 최수정이가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태양인 이재마. 태양이 이제 막 예, 그 드라마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가 히트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근데 이제 그 드라마가 좀 그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좀 뭐랄까 디테일이 좀 부족했고 네네. 드라마 그러니까 배우는 좋았는데 네. 이제 작가의 어떤 역량이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아는 상식으로 그때 당시에 뭐 태양인, 태음인, 또 뭐 서양인, 소음인, 그렇죠. 사상 체질로. 뭐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고 네. 그때 그거에 맞춰 갖고 음식이나 또 약이나 이런 뭐 침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라고 다르죠. 그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럼 우리 백 원장님도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까? 그 사상 체질하고 제가 하고 있는 28 체질 의학은 다른데요. 28이요. 예. 사상 체질 자체가 인간을 4개 유형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많은 거를 이제 28 체질 의학은 사상 체질이나 8 체질 의학에 없는 두뇌와 심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아, 체질을 보는 거죠. 그렇구나. 예. 똑같은 소음인인데 심장이 좋은 사람은 음. 위장이 끄떡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세분화하고 세분화하고 예. 과학하고 과학하고 그리고 서양의학이랑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의학에는 두뇌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두뇌를 도입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체질에서 핵심은 두뇌다. 그리고 두뇌를 움직이고 있는 그 메인보드, 축구로 네. 치면 이제 그거죠. 축구로 치면은 이제 링크를 하는 미드필드를 이제 두뇌로 보는데요. 허리. 예, 허리. 네. 근데 그걸 심장으로 보는데 심장을 체질에 넣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동차든 인간이든 심장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동차의 심장이 바로 엔진인데 네. 자동차의 가격은 엔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엔진이 가면은 가고 인간은 심장 기능 때문에 죽죠. 네. 모든 사람의 사인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차이나 그러니까 한나라 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한국의 한 네. 그럼 한의학과 한의학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전혀 다르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전에 그 뭐 세종 당시에 뭐 항약 집성방 항약 집성방 예, 이후에 이제 동의보감 네네. 동의보감 뭐 허준 동의보감까지 네. 이게 한국 사람들 체질과 한국의 이제 신토부리 부분에서 네. 한국 사람들을 맞는 어떤 의학을 만든 게 우리나라 한국의 그 한의학이라고 하고 네네. 중국 한국 차이나의 어떤 한나라 그 한의학하고 다른데 특이하게도 공부는 미국서 하셨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상체질의학이 사상체질의학이 지금 한국 대학에서는요 그것이 하나의 진리입니다. 네. 그것은 있죠 공론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다른 이유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28 체질 의학을 창시한 사람으로서 28 체질 의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네네.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미국을 공부를 하셨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네, 한국에서는 학위 통과가 안 됩니다. 28 체질 일종의 의학은 이제 일단 뭐 정통을 건드리는 이단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2단보다는 네. 이제 약간 보수화된 사회가 그 한의학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정확히 2년 전에 네. 중국 그 세계 전통 의술 대회에 나가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28 체질 의학이 왜 필요한가? 아. 그때
그때 등소평의의 그 네네네. 주치라는 그 교수들, 그 당시에는 원사라고 하는데요. 원사. 원사는 박사 후 포스트 닥터를 이제 원사를 하는데요. 박사 후에 박사죠. 근데 그 박사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체질의학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는 체질의학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체질이라는 용어는 한글학자 이얼호 선생이 갖다 붙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재마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마 선생은 태음인, 소민, 인으로만 구분했지 체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글학자 이얼호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 태음인이라고 하니까 뭐 의미가 완결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체질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였어요. 아, 그때 근데 만들어진 거구나. 그때 그 체질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좋은 거 나왔느냐? 배우네. 예. 체질이라는 용어는 그 당시 이 서구 사회에 그 어떤 체질적인 문제, 기업 체질, 네네네. 그 다음에 개인의 체질, 그걸 이제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이어로 선생님이 그걸 캐치를 한 거죠. 태음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옛날 이재마 선생 시절에는 태음인이 어떻고 태양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 요걸 가지고 이제 이어로 선생이 태음인 체질, 소양인 체질. 이재마 쌤은 조선 후기더라고요, 보니까. 조선 18세기 후반에 네. 이제 그 태어나서 그 당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기 시절에 네네네. 자기가 채증에 걸렸어요. 열격 반해증이라는 그런 병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을 먹으면 아침 먹은 거를 이제 저녁에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채증에 걸리면은 손발 힘이 다 빠져요. 그걸 이제 사액증이라 그러는데, 토사강단하고 다른 겁니까? 토사강난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식중독입니다. 아, 식중독. 위로 토하고 밑으로 설사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이건 뭐 온몸이 진동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진 같은 증상이 네네. 이제 토사강난이고, 채증이라는 것은 겁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머리가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이건 겁체입니다. 아, 미식거리고. 예. 네, 예. 근데 이재만 선생이 그랬던 열격 반응증 같은 거는 겁체는 아닌데 이상하게 음식만 먹으면 토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이제 팔다리 힘이 쫙 빠져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음식하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있던 뭐 사계절이 있는 데 살다 온 사람들하고 여긴 뭐 1년 내내, 호치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30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병들이 소위 말하는 그 기후나 또 음식의 다른 점에 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치민은 특이한 게요. 이 호치민 이 푸미영 주변에는 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의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강물이 한 번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다가 어떤 날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수량하고 상관없이.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 번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만큼 해발이 낮은 지역입니다. 한국은 전부 다 산이 있고 예. 해발이 기본적으로는 높습니다. 네네. 특히 강원도 평창이나 그 평창 주변에 있는 곳들은 해발이 700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강원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이 최적의 환경이 해발 700m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 거기 평창이나 거기 그 오대산 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 가서는 자동적으로 릴렉스가 되고 자동적으로 힐링이 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해발이 굉장히 낮습니다. 해발 한 10m 정도. 예, 그렇죠. 어떤 데는 해발 한 5m 이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뭐 거의 홍수가 나니까요. 네. 예. 근데 이 푸미영 이쪽 보면은 제 한의원 주변에 보면은 넙지를 여기다 쓰레기를 매립해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원래 해발은 거의 5m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 이 지역에 살면 이 푸미영 전체는 해발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은 그 해발이 낮으면은 저기압 상태가 되면서 그게 됩니다.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지고 남자는 고혈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발과 기압의 영향을 받는 것이 혈압인데, 혈압은 우리 몸의 기압계거든요. 그래서 혈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식이 조금만 상하면 보면은 바로 급체가 됩니다. 네, 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좀 뭐랄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잘 아프지도 않고 또 뭐 먹는 것도 제가 먹는 것만 먹어요. 저는 이렇게 뭐 좀 음식을 좀 가리는 편인데 네. 육류 잘 안 먹고 뭐 이러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여기에서 막 그렇게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딱 뵈니까 심장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도 높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도시, 모든 지역마다 기압이 다르고 그리고 이 자기장이 다르거든요. 네. 이 자기장을 받는 면역이 약해요. 심장이 약하면. 예. 그리고 또 거기다 간이 약하면 음식만 먹으면은 거의 음식 그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식중독 걸리고 체증 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급성 대장염까지 옵니다. 나 예민해서. 네네. 민경책 듣고 있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체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냥 나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건지 아니면 뭐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저는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별로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보면. 네네. 몸이 좋으신 거죠. 아, 체질이 그렇습니까? 좋으신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내 주변에 바로 앞에 있는 저 우리 민 선생님 같은 왜 경우도 자꾸 저를 껄핏하면 또 예민한 성격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베트남하고 내가 이제 그걸 왜 물어봤냐면 여기가 예전부터 이제 중국의 영향이 많이 받은 나라인데 네. 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이건 약간 농담입니다만 여자들이 음기가 강하다. 당연히 강하죠. 그 음기가 강해서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 특히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오면은 베트남들 음기에 많이 좀 이 뭐랄까 끌리기도 하고 또 많이 섞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고향 동네에 가면은 큰 저수지 근처에 가면은 예, 예. 가부촌이 있습니다. 아, 예. 남자들은 대부분 단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동네도 우리 아버님이 85세까지 가장 장수를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네가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 호수 때문에 이 호수의 음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 음기가 세지고 네네. 남자 양기를 빼앗기기 때문에 거의 50대 초반에 다 죽었어요. 아.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 나이가 드셨을 때 그 호수 같은 연당을 메워버렸어요. 아, 예. 그 면 사무소에서 그걸 메워서 그거를 이제 그 면 주민들의 복지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음기가 사라져 버린 거죠. 아, 예. 근데 이 푸미현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무지하게 강이 많습니다. 어떻게 뭐 그걸 다 메꿀 수 없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많은 강들 때문에 음기가 강하고 예.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예. 베트남어 여선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중국이 쳐들어나면은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선생이 하는 말이 총 들고 싸우러 가야죠. 아,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왜 싸우러 가냐 하니까 아니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베트남으로 다시 물었어요. 아니 여자가 왜 싸우냐, 남자들이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여자 먼저 싸우러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죽는 게 겁 안 나냐니까 족을 위해서 죽는데 뭐가 겁이 아, 나느냐. 그만큼 예, 그런 뭐 예. 예. 근데 남자한테 물었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군인들이 싸우겠죠. 아, 그렇죠. 예. 여자들 셉니다, 여기. 예, 여자들이 왜냐면 예. 베트남에 절대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물 수량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약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투옥남이라고 해서 전통 베트남 약재, 예, 예. 투옥박 이래서 중국 약재예요. 중국 약재. 근데 이 툭남에 숨은 보물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그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베트남에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게 중국인 거리나 네. 또 이런 뭐 5군, 8군에 가면은 베트남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따지면 중어약 네. 그런 병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병원들도 그런 병원들이 있나요? 베트남 의학 수준은 그 한국보다 제가 볼 때 30년 정도 뒤진 것으로 보는데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한의학이 발전하고 미국의 한의학이 발전한 이유는 서양 의학과 한의학은 교류하지 않더라도 문화
문화 현상으로서 이것은 같이 동반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동반하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좀 뭐랄까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는 네. 이걸 좀 야만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다시 이게 상당한 신비한 어떤 부분이 있고 네. 또 실제로 어떤 자기네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자기네도 접목을 한다 이 말이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인기 있는 탁솔 같은 그 항암제는요, 네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주목을 추출한 거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 타미플루는요, 네네. 한약제인 팔각을 추출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힌트를 동양의학 한약에서 힌트를 따서 자기들이 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카트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침에 대한 그 놀라운 의술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한의학 그 동양의학을 가지고 이 지금 서양의학의 한계를 메꿀 수 있는 의학으로 해야 되겠다. 네. 한마디로 이 시장을 엄청나게 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서양의학은 치료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양의학은 정말 대단한 것이 중증외과, 그리고 산부인과, 치과, 잘라내고 뭐 예. 하니까. 예. 그다음에 감염내과 이 네 개과는 다른 의학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네. 그러나 내과는 절대적으로 한의학 자체의 치료율이 높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요, 사실 환자들이 의사보다 더 똑똑하게 할 수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건 뭐냐면 치료라는 것은 치료 검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예를 들면은 한 2주 전에 10년 동안 아토피를 심각하게 겪었어요. 잠을 네, 못 네, 자. 예, 예. 근데 이 애가 10살 먹은 애가 잠을 못 자는 건 괜찮은데 자기 엄마 같이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제가 그걸 했었어요. 지난달에 의료 간담회를 했는데 의료 간담회? 의료 간담회? 간담회. 아, 간담회. 예, 예. 그때 이제 한번 이 어머니가 참석해서 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수없이 많은 병원과 한의원을 갔지만 치료과가 없었어요. 네. 한 번만 더 믿어볼까 하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치료하고 나서 3일 후에 밤에 안 간질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간지럼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 자랑이 아니라 이게 치료 효과의 검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다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우리 팬들, 네. 뭐 저희들 그 구독자만 한 9,0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분들한테는 내가 항상 스타일이 네.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접근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게 뭐랄까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네, 이렇게 그렇게 가끔씩 하셔야죠. 선 넘었던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걸 네. 이해해 주시고 보통 그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줄 건 죄송한데 그 일침 이뜸 삼약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일단 아까 처음에 이렇게 급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침으로 일단 하시겠네. 그걸 예를 들자면은 정말 나쁜 사람을 죽여야 될 때 네, 약을 먹이려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칼로 찌르주는 게 빠르죠. 아, 그렇죠. 근데 무서워라. 예, 두 예. 번째 있죠. 그 칼로도 이제 피해요. 예, 그런데 예. 두 번째는 불로 찌르 죽이는 게 빠르죠. 그렇습니다. 약은 안 먹으려 하면은 예, 입 닫고 못 예, 먹으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응급의학에서 침이 가장 빠르고 예. 그리고 또 적효가 납니다. 일침이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뜸이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침구실도 있고 네. 오시면 이제 침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쉬나 본데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조금 놀란 거는 뭐냐면 보통 그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한의학 공부하고 박사 따시고 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베트남의 문화, 환경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오기 전에 또 이 베트남에 대해서 또 나름 연구를 좀 하셨네요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의학은 종합 예술입니다.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지구과학까지를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고 우리 선생님도 그 공부가 재밌나 봐요. 잠깐 너무 길어요. 아니, 2부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거 좀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만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경험자라고. 알았습니다. 한마디 예, 예, 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서 민경창이가 내일부터 또 민경창 진짜 특집을 찍어야 되는데 좀 간섭을 해갖고 좀 많기는 한데 여러분 아무튼 오늘 내가 우리 백 선생님 한번 모시고
사실 이 일에 우리 이제 지금 베트남에 관한 얘기 하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네. 베트남에 대한 문화와 어떤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연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 없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베트남의 기후 이런 어떤 부분들, 체질, 아까 말했던 음지가 강한 나라, 그럼 한국 사람들이 오는 어떤 많은 병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먹고 돈 없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 급하게 오면은 빨리 단방의 치료라도 일침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가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또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또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또 2부에 또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여기가 정확하게 메딜 한의원입니다. 그리고 백성헌입니다. 백성헌. 예.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책을 31권 출간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예. 왜냐하면 31권 책을 출간 이런 건 나중에 할 얘기가 많으신 건 알겠는데. 제 이름을 대부분 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1부 마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2부로 또 재밌는 얘기. 왜냐면 여기 와서 책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하다못해 운동에 관한 부분 또 뭐 사주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이 이 다양한 어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은데 뭐 상리, 형전, 운명 이렇게 이런 어떤 사주 관상 이런 것도 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저처럼 또 역사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네. 예. 아무튼 다음에 베트남 역사에 관한 얘기와 또 아까 베트남 약이 뭐라고 하셨죠? 투옥남. 투옥남. 오늘 여러분 이거 배웠습니다. 베트남의 투옥남이 베트남 약입니다. 오늘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백쌤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